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월터킴 대표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 더운데 어떠세요? 건강은? 저는 괜찮습니다. 뭐 방송국은 항상 시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또 여름에 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예, 요새 이제 이 융자는 뭐 어떤 특정한 계절 시즌 관계없이 계속 늘 하는 것들인데 네. 여름 되면 이제 방학 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이제 이 집 이사 계획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 계획 때문에 크레딧 카드나 개인 융자라든가 아. 이런 상담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뭐 한 분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택 융자, 비즈니스 융자, 또 개인 융자, 뭐 크레딧 관리 등등 많이 하시니까 이게 한 시즌만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뭐 봄, 여름 이렇게 한 시즌이 되겠는데 그렇죠. 1년 내내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많은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어떤 분야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지난 시간에서 이제 집융자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질문들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는 공통된 질문들 중에 좀 디맨드가 많은 것들을 추려서 제가 대부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질문들 보면은 뭐 개인융자 다운페이 하는 때 개인융자 받아 쓸 수 있냐라든가 뭐 재융자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뭐 재융자 할 때 캐시아웃 하는 거라든가 뭐 홈에퀴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나누어서 공통된 질문들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주로 이제 주택 융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우리 고객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들을 오늘 방송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질문이 많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나는 들으시면서 이런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런 질문들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 주택 구입을 하려면 우선 다운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준비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운페이인데 개인 융자를 받아서 이 다운페이로 쓸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참 많이들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운페이라는 것이 네. 최저 3%까지 가능해요. 3% 그 FHA 론이라는데 FHA 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first time buyer라든가 집이 이제 고액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닌 경우에는 FHA 론들을 이제 보통 인컴이 작은 분들 다운페이가 네. 없고 한 분들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어서 개인 융자를 또 신청해서 뭐 몇만 불 다 개인 융자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답은 노예요. 왜냐하면은 집을 살 때 언더라이팅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개인 융자를 해서 그 돈이 내 어카운트로 들어와 있다는 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내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다운페이가 없어서 이걸 내가 은행에서 요새는 뭐 신용 좋고 뭐 크레딧 점수 좋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몇만 불 받는 거 쉬우니까 다운페이 쓰면 되지 않냐 아주 쉽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 쉬운 생각들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집 몰기지 융자의 언더라이팅 거 하는 곳에서 네. 돈에 그러니까 1,000불 이상 되는 돈의 출납을 다 봅니다. 뱅크 스테이먼을 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이 뭉치돈 몇만 불을 이 뭉치돈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몇 달 전에 받으면 되지 않느냐.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게 2달 이상 내 구자에 돈이 있으면 내 돈을 인정받는다. 이 얘기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분들이 팁으로 많이 얘기해서 그 정도의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집을 네.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2달 전이든 3개월 전이든 내 은행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몇 달 전에 받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3만 불을 뭐 2만 불을 내가 6개월 전에 모 은행에서 받았다 하는 네. 게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요. 그러면
그럼 그거에 대한 또 페이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페이먼을 또 DTI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 내 인컴하고 나가는 돈. 내가 한 달에 3,000불을 버는데 나가는 돈 페이먼 이거 페이먼 450불, 자동차 300불, 크레딧 리포트상에 쭉 나와 있는 그 페이먼하고를 이 레이시오를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43%가 안 넘어서야 되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알아보려면은 이제 이 돈이 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 하고 그거를 페이오프 시켜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제 돈을 빌려서 다시 갚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법이 이거는 뭐 기술적인 방법인데 테크니컬리 이건 뭐 회사에서 오셔야 내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요. 이분이 크레딧이 좋고 다 좋고 본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융자를 펀딩을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네. 지인한테 빌리세요. 아.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먼저 클로징을 하고 네. 집 클로징 한 다음에 가서 하는 거예요. 융자를 받으시면 그래서 돼요. 개인 융자 받아서 그래갖고 지인에게 갚아버린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집 융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집을 살 때는 집을 사는 서류 준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집 융자가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부분 한국 분들이 세금 보고상에 나와 있는 거와 실제 수입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특히 W2를 받아서 봉급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별 유도리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뭐 플렉시블 할 수가 없어요. 네. 인컴이 빤하니까.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보고를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캐시 같은 거는 빠지고 크레딧 카드 매장만 보고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내가 뭐 서류상으로는 3,000불 버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5,000불을 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난 페이만 낼 능력은 내가 알잖아요. 난 충분히 낼 수 능력은 있어.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너는 3,000불을 버니까 안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대해서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좀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방법들이 아마 이제 이 융자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개인 융자를 받아서 다운페이로 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하면 no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네.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어요. 네.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서류상에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융자를 네. 받아서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전제 조건이 돈을 빌려줄 지인이 그게 있어야죠. 네. 그게 네.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내가 은행 융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 때문에 이렇다 설명하면은 친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그게 될 거고요. 네. 일단 집을 사는 게 목적이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써먹는 방법은 아닌데 이제 집을 꼭 사셔야 되는 분들 할 때 네네. 그렇게 이제 방법을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융자를 받아서 다운페이로 쓸 수 있는지 또 질문 드려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융자 시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자율이 한창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융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새 우리 몰기지 이자율은요. 연방 정부의 기준 이자율은 프라임 레이트에서 영향을 받지 그 이자율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프라임 레이트이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뜨려라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 높은 분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흐름은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고 그럼 몰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평균적으로 몰기지 이자율을 5% 안팎으로 가다가 요새는 이제 4%대까지 4.5에서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융자가 적기냐 어떠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가 오늘이 적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이자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최고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내려오고 있는 추세니까
내년도에는 더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네. 그럼 그렇다 하면은 이건 확률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내려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자율을 재융자를 할 때는 첫 번째 재융자를 할 때 재융자는 집을 사는 거랑 똑같이 클로징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은 클로징 코스트가 보통 3,4천 불 정도를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재융자를 해서 한 달에 세이브하는 돈이 얼마고 1년이 얼마가 되고 이거를 계산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집을 산 지 몇 년 후가 재융자가 좋냐면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재융자를 하기를 권해요. 네. 3년이 안 됐을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코스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에 처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다운페이를 안 하실 경우에 그 나오는 PMI 네. 페이먼트 보증 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이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런 재융자를 했을 때 PMI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융자를 했을 경우 에퀴티가 좀 생겨서 재융자를 했을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융자 하나만 가지고도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고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에퀴티가 충분히 있어서 재융자를 했을 때는 PMI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합니다. 네. 근데 이제 PMI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융자를 했을 때는 클로징 코스트하고 굳이 이게 이번 달에 해야 하는 건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융자 전문인들하고 본인의 상황하고 현재 내는 페이먼하고 그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춤 상담이 이루어지지 네.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임은 없어요. 네. 융자는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융자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재융자를 하는 것 쉽다고 생각하시죠? 쉽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집 사는 거랑. 그 얘기는 뭐냐면 2년치 세금 보고를 요구합니다. 네, 네. 집을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언더라이딩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나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잘 냈으니까 쉬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재융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뭐 집을 살 때는 집을 산다는 목적하에 세금 보고를 쭉 올려놓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샀으니까 몇 년 동안 나 세금 많이 낼 필요 없잖아. 다시 옛날로 조금 줄였어요.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지 되니까 네. 그거를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재융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0133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월터 대표님, 재융자 때도 크레딧 조사를 철저히 하나요? 하셨는데 집 살 때와 동일하게. 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거 질문 내용 그대로 크레딧 조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재융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만 가산점이 되는 거는 지금 1년,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잘 내고 있다는 가산점이 이 사람 잘 낼 수 있구나. 네. 그 전제 조건이 집을 살 때 조건 인컴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집을 살 때는 인컴이 한 달에 5,000불이었는데 네. 집 사고 났으니까 세금 좀 줄이려고 3,000불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럼 2,000불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언더라이딩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처음이랑 똑같다 했을 때는 뭐 재융자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언더라인을 통해 크레딧 중요합니다. 그리고 빚 많으면은 재융자 할 때 이런 경우 많죠. 집 살 때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우리 융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 카드빚 낮추세요 해서 카드빚 없으니까 한 달 페이먼이 굉장히 작게 잡혔는데 네. 이제 우리가 긴장이 풀렸잖아요. 집을 샀으니까. 그렇죠. 카드빚 다시 조금 쌓였어요. 그럼 크레딧 점수도 조금 떨어졌겠죠. 카드빚이 상대적으로 생겼으니까. 네. 그럼 나가는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컴하고 나가는 돈하고 DTI를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는 쉽게 융자 받았는데 이거 왜 이래? 그건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재융자도 똑같이 마음에 이렇게 왜냐하면은 집을 사고 나면은 1, 2년 안에 재융자 하라고 무지하게 옵니다. 편지, 플라이어들이. 네, 네. 그러니까 뭐 프리 어프로브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프리 어프로브 됐다는 얘기는 프리 어프로브 투 어플라이예요. 프리 어프로브 투 펀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해도 제2융자 시기는 언제가 좋냐 하면은 내가 준비가 됐을 때가 항상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클로징 할 때 또 네. 똑같이 재융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3년 정도는 네. 지나고 나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3년 안에 했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거는 많이 없는데요. 전에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집융자 할 때. 네네. 혹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걸 한번 확인들을 해보셔야 되는 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왜 그러냐면 첫해 1년 안에 재융자라면은 3% 벌금, 2년 안에 하면은 2%, 네. 3년 안에 하면 1%, 4년째부터 프리가 그러니까는 페널티가 없어져요. 아, 이게 그런 융자를 할 때 그 융자하는 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융자는 좋은 융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컨디션을 걸면은 당연히 페널티까지 되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 집을 사셨는데 이자가 너무 셌다든가 네. 처음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일단 난 집을 사야 돼. 거기서 이제 보통 이건 몇 년은 다음에 재임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요. 이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금년도부터 봉급이 막 올라서 좋았는데 금년 거를 인정을 못 받고 작년 세금 보고 기준을 가다 보니까 안 되고 네. 그 사이에 또 집을 산 다음에 내가 인컴이 많이 늘었어요. 이럴 때 이제 재융자 할 때 더 좋은 조건을 이자가 뭐 5% 6%였는데 지금 3.12호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면은 1% 2% 차이가 엄청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3년이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들이 있고 해서 네. 우리 이제 융자하는 사람들이 한 3년 안에 3년이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3년 안에 하셔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 개개인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렇겠네요.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처해진 상황과 또 그런 게 다르니까 아마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0133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집을 클로징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참고 기다렸던 차를 뽑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집을 사는 게 목적이셨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네. 맞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5월 2일 집 클로징 전에 차를 먼저 4월 2일 날 차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분 인컴하고 이제 그 DTI 계산할 때 새로운 차값에 대한 페이먼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소지가 있죠. 물론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에서 인컴이 충분히 갭이 충분히 있는 분이면 뭐 이런 얘기는 사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새로운 페이먼 차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요새는 뭐 차값 웬만한 거 4,500불 기본 아니에요. 그 이상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 인컴에 한 달에 나가는 돈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건 융자 거절될 상황도 돼요. 네, 0133님 잘 하셨네요. 순서를 바르게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융자 시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주택 융자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개인 융자를 받아서 다운페이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답변해 드렸고요. 또 재융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이번 다음은요, 저희가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일단 사셨어요. 그런데, 캐시아웃, 좀 돈이 필요하다 해서 캐시아웃 재융자, 그리고 힐락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캐시아웃 재융자, 그리고 힐락, 어떤 게 좋은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최근에 캐시아웃 재임자 저희가 한 것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힐락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힐락은 뭐냐면은 집을 사실 때 1차 융자, 2차 융자 이게 있습니다. 1차 융자는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몰게이지고 네. 2차가
그러니까 집의 에퀴티가 충분히 있을 때 텍사스 법으로는 80%거든요. 네. 80%면은 20% 다운을 했잖아요. 근데 집을 내가 한 10년 소유를 해서 처음에 다운페이도 많이 했고 집이 예를 들어 뭐 30만 불인데 15만 불 정도 론 밸런스가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산수로 계산해도 15만 불이 어베일러블한 내 에퀴티, 내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100%일 때 그러니까 30만 불에 80% 24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하니까 네. 15만 24에서 15를 빼면은 9만 불 정도를 내가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9만 불에 대해서 9만 불만큼 힐락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거거든요. 2차 융자를 해서 이 9만 불을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해가지고 쓰고 갖고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았냐? 네. 아니면은 9만 불을 꺼내 쓰고 15만 불만 재융자로 그냥 15만 불 남았으니까 다른 은행으로 재융자를 한 게 낫냐? 이 문제거든요. 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융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재융자를 했을 때는 15년이면은 이제 30년 해주고 15년만 하면 끝나는데 네. 나머지 15년을 다시 30년짜리 융자가 들어가면은 내가 다시 30년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페이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페이먼은 반으로 줄겠죠. 융자 금액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간다고 생각하셨지만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러면은 몰게이지 이자법은요. 첫 5년, 7년까지는 거의 원금이 안 까집니다. 네. 아마 15만 불에서 5년 붓고 나면은 아마 14만 5천 불 남을 거예요, 밸런스가.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5천 불 원금이 나간 거예요. 나머지 전부 이자로 다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5만 불 예를 들어서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 페이먼은 줄어들지만 30년이니까 뭐 융자 프로그램 15년짜리 가셔도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15만 원 내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텍사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주택 융자법이 엄해요. 아. 그래서 캐시아웃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집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에퀴티 그러니까 물론 내가 당당하고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나오죠. 그냥 캐시아웃은 간단하게 있는 에퀴티에서 꺼내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언더라이팅 똑같습니다. 서류 심사는. 네. 2년 지세금 보고에다가 뭐에다가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들 했는데 그러니까 15년 다시 할 거냐 아니면 15년만 하실 거냐. 그다음에 클로징 코스트가 나오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지하게 그걸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이게 좋아. 이자율이 더 싸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그게 낫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재융자들 하시는 거예요. 네. 재융자의 메리트는 뭐냐면 싼 이자에다가 내가 그동안 에퀴티에 하고 뭐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캐시아웃을 할 때 보통 캐시아웃을 안 하고 그냥 그 론 밸런스만 융자를 하고 그 돈만큼은 그냥 놔두게 한다고요. 이게 보통 집을 담보로 자꾸 돈을 꺼내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거고. 그러면 힐락은 뭡니까? 근데 힐락은 뭐냐면 그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은 뭐냐면요. 이 1차 융자 15만 불 밸런스 그대로 두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9만 불에 대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은행에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9만 불을 쓰고 갖고 굉장히 컨비니언하죠. 그렇죠. 그렇죠. 컨비니언한 대신에 이제 15만 불을 이 원금은 1차 융자에 대한 원금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 9만 불 한돈에서 내가 3만 불 꺼내서 쓰면 3만 불에 대한 빚이 또 생기죠. 이걸 갚아야 되죠. 네. 물론 이자는 몰게이지 이자보다 높아요. 네. 그렇지만 다른 어떤 개인 융자보다는 훨씬 싸요. 예, 이게 이 프로모션들이 가끔 나와요. 은행에서. 힐락은 은행에서 봤을 때 에퀴티가 많은 그러니까는 중간에 그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은 은행의 론 밸런스보다 내 자산 가치가 집이 더 있을 때 그럴 때는 힐락을 하면은 잘 나와요. 네. 근데 이자가 조금 더 세고 뭐 내가 2차로 집 등기에 이제 첫 번째 first lien은 first mortgage가 가져가고 second lien이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힐락도
똑같은 언더라이팅을 갑니다. 세금 보고 들어가고 뭐하고. 네. 단지 DTI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플렉스블하죠. 조금 더 2차 융자니까. 그런데 힐락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트랜잭션은 거의 뭐 한 달 걸려요. 거기도 집이 오래됐으면은 저게 나가죠. 그 어프레이저도 나가고 다 해요. 네. 근데 이제 은행에서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클로징 커스트를 자기네가 은행에서 낸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secure 이 담보 설정을 할 때 이게 확실할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원금을 뛸 확률이 적잖아요. 집이라는 그래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secure가 잘 된다 했을 때 어떤 융자든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unsecure, non-secure, no secure loan, 그러니까 개인 무담보, 소위 말하는 무담보 융자라는 걸 할 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속된 말로 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배째 나 크레딧 나빠져도 좋아 이래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민사기 때문에. 은행. 그렇다고 한국처럼 뭐 사기로 해서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러니까 믿고 사는 좋은 사회예요. 크레딧만 좋으면 믿고 네. 해줘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고가 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언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개인 자산을 많이 보죠. 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돈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언시큐어라고 해서 전혀 돈을 뭐 얘네들이 아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가진 게 많으면은 수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나는 가서 갚아야 되고 아니면 집에 린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락은 똑같은 상황에서 쉽게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 이자는 그러니까 쓰고 갚고 그러면은 힐락은 자연스럽게 돈을 페이오프 시켜버리면은 소멸돼 버려요. 네. 소멸돼 버리고 아니면 내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 그대로 놔둘래. 네. 그대로 힐락은 텀을 줘요. 3년, 10년, 3년, 5년, 10년을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내가 10년 동안 쓰고 갚고 하든가 네. 10년에 예를 들어 못 갚았어요. 3년 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텀론으로 컨버트를 해요. 네. 라인 오브 크레딧에서 텀론으로 바뀌죠. 라인 오브 크레딧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한 달에 이 썼을 때 돈을 크레딧 카드처럼 썼을 때 미니멈 페이먼이 얼마는 페이먼이 발생하는 거고 네. 텀론은 자동차처럼 한 달에 얼마 몇 매달 년간 네. 내는 거.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라인 오브 크레딧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고 밸런스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판단하죠. 너 이거 계속 쓸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 텀론을 컨버트 한다. 예를 들어 9만 불 맥스 아웃 했어요. 다 썼어요. 네. 그 이자만 계속 내고 안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 안 되겠어. 컨버트를 시켜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자 플러스 원금의 한 2% 까져 나갈 수 있는 돈을 미니멈 페이먼을 잡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페이먼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힐락 쉬운 대신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요. 네. 인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감이 있는데 보고가 안 된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 은행에 돈 좀 빌려주세요. 집 담보로. 뭐 거의 페이오프가 된 분도 있고 페이오프가 아니더라도 뭐 30만 불짜리 집에 론 밸런스 2만 불 남은 분들도 거의 이런 다 분들 갚으실 거의 때. 갚은 분들이 집으로 담보 잡고 돈 빌려달라고. 네. 이게 하드머니는 가능해요. 융자 중에 이제 하드머니 같은 게 이자가 세고 집 담보로 해서 자기네가 넣고 가는 건 가능한데 은행 이자로는 불가능해요. 은행은 은행의 집을 관련된 걸로 융자가 들어가면은요 당연히 언더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언더라이팅의 맨데토리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냐면 세금 보고예요. 네. 내 인컴에 대한 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약하든가 없으면은 뭐 세금 보고 캐시로 받아요. 뭐 조금만 보고했어요. 뭐 4인 가족인데 한 달 1년 세금 보고를 2만 불밖에 안 한 분. 한 달에 2천 불도 안 받잖아요. 못 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못 살아요. 근데 세금 보고 그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니 집 안 되면 니네가 집 갖고 가면 되잖아. 근데 은행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난 집 안 갖고 갈래. 그냥 돈 잘 내고 잘 하는 사람이 좋지. 그걸 뭐 소송을 걸고 그쵸. 집을 뺏고 뭐 이러는 게 그 집들도 뺏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텍사스 법은. 그러니까 은행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 집이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융자가 안 됩니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페이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란 뭐냐면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4인 가족이 사는데 한 달에 2,000불을 못 벌어서 그럼 어떻게 사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중간에 뭐 직장을 뭐 가게를 팔았던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에 의해서 세금 보고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학자금 융자 때문에 네. 대학교 가는 이제 학자금 융자 때문에 세금 보고를 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가 36년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은 돈이 아주 많든가 아주 없으면 살기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은 굉장히 뭐가 막 힘들어요.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바마 케어도 그렇지만은 뭐 아주 많으면 돈 내는 지장이 없는 거고. 아주 없으면 나라에서 많이 그렇죠. 도움이 네, 많이 있다는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교 학자금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수입이 이렇게 되니까 학자금 융자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학자금이 이게 돈이 뭐 1,000불 2,000불도 아니고 애들 등록금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학자금 융자를 쉽게 받으려고 인컴을 줄이신 분들이 대학의 고등학교 때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것도 대학 들어가는 애 하면 안 되니까 세금 보고를 미리 해놔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딜레마예요. 집은 사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는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놓으면은 학자금 융자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학자금 융자 때문에 그 세금 보고를 줄인다고 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학자금 융자도 네. 이제 좀 소득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일부러 세금 보고를 적게 하셔서 네.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네, 그렇게 받기 하신 쉽게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시군요. 네. 소득이 6, 7, 8만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불 이상 이렇게 버는 분들이 학자금 융자를 하면은 그 돈 버는 거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학자금 융자에서 나오는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학교를 보내는데 지금 첫 해 뭐 한 2만 불, 3만 불이 필요하다. 네. 기숙사도 넣어야 되고 한데 네. 그 학자금 신청을 하면은 15,000 뭐 10,00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내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도 비싸고 이거 돈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한 6만 원 버는 분이 3만 버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네. 맞춰서 한 거예요 보고를. 그럼 그분은 돈이 나와. 그러니까는 빈곤층이 되니까 네. 그 나라에서 학자금 융자를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3만 불, 네, 4만 네. 불을. 왜냐하면 이게 10년의 상환이니까 한 달에 150불밖에 안 내고 뭐 70밖에 안 내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집은 또 뭐 그걸 해놓은 상태에 집을 뭐 사든가 재융자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낭패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이렇게 잘 굴러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는 분들이야 뭐 학자금 융자 그냥 캐시로 내면 되죠. 돈이 많으니까.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송을 제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네. 기회 있을 때마다 혹은 신문에 제가 칼럼을 쓸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미리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가는 거는 날짜가 있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1년 몇 뒤, 년도에, 2년 뒤에. 네. 네, 몇 년도에 가는지 다 알고. 그 집을 내가 산다 하면은 내가 갯돈 타는 게 언제고 다음 패를 얼마 정도 만들고 언제쯤 집을 살 수 있거나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상담하는데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6개월 전, 1년 전에 내가 내년도에 집을 살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플랜을 짜세요. 네. 그렇게 해야 원하시는 대로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 걸 얻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한 달, 2달 전에 와서 탁 보통 분들 즉흥적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마음속에 생각은 있고 난 다운페이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갯돈을 탄 거야. 집 사겠다고 딱 갔는데 크레딧을 보니까 뭐 카드 빚이 있는 거니 그대로 다 있네. 그러면 융자는 나오겠죠. 근데 이자율이 그 사람 크레딧이 점수가 안 되니까 이자율이 높아.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미리 있고 그러면은 크레딧 카드 늘 쓰던 거를 줄이고 데뷔 카드로 대신 쓰고 이거를 살살살살 조금씩 쫙 줄이기만 해놓으면은 6개월 동안만 해도 팍 줄거든요. 네. 안 쓰기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보고도 마찬가지고 세금 보고도 천천히 줄어들어야지 5만 6만 보고한 사람이 갑자기 3만 보고하면은 어디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직장에 왜 이번 달부터 이렇게 안 된 거야? 이번 해에만 이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셨으면은요. 일단 그 계획이 내년도에 우리 말 그대로 프로젝션이고 계획이잖아요. 플랜이잖아요. 플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계획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려면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다는 걸 본인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정말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모른다면 그렇죠. 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내가 뭐 자녀 학교를 간다 혹은 주택을 구입하겠다, 비즈니스를 하겠다 하시기 전부터 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오늘 재융자 그리고 뭐 캐시아웃 재융자, 힐락 같은 거 이야기 들으면서 네. 2년치 세금 보고는 네. 어디나 따라다니는구나. 네. 그거 하나라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 미국에서 융자를 할 때는요. 네. 2년치 세금 보고는 mandatory예요. 네. 그리고 융자 금액이 커지면은 3년치를 요구해요. 더 늘어나는군요. 네, 융자 금액이 커질 때는 네. 이거는 뭐냐면은 2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의 금년 내년을 추리를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2년 동안의 세금 보고가 없다. 금년부터 돈을 많이 벌 거야라는 거는 굉장히 납득이 하기가 힘들어요. 미국 애들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민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오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 미국 사람들은 크레딧이라는 게 18살부터 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30, 40이 됐을 때는 20년, 30년의 크레딧이니까 당연히 크레딧 점수 기본적으로 좋아요.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계속 망가뜨릴 애는 빼고 우리 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민 온 지 3년 됐어요. 네. 성인이에요. 그 이 사람 나이가 40인데 3년 막 크레딧밖에 없어요. 네. 그 은행에서는 뭔가 기준치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조금 3년 히스토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은행에서 보통 5년 10년을 받는데 그게 아닌 다음 그런 다음에는 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럼 인컴이라도 빵빵해야 된다. 네. 인컴이 그러니까 돈 잘 버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에 한 걸음 한 걸음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주택 융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답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아마 해결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달에 또 어떤 주제로 오시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달 이제 집 융자 많이 얘기했어요. 3개월 걸쳐서 했으니까 다음 네. 달은 이제 비즈니스 융자나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할 건데요. 제가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뭐 융자를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이 질문하실 분들은 어떤 융자로도 상관없어요. 오늘 뭐 주택 융자 한다고 비즈니스 융자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요.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네. 다시 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월터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